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영화입니다. 1977년도에 나온 영화고요. 미국 영화인데 129분이라는 꽤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탑5에 들어가는 영화입니다. 밀로스 포만 감독님이 만드셨고 출연하는 배우는 잭 니콜슨, 루이즈 플래처, 윌리엄 레드필드, 브래드 듀리프, 로렌스 등 정말 많은 또 배우들이 출연하셨죠. 금보이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펭귄맨? 나 펭귄맨은 잘 모르고 그 샤이닝이라는 영화를 찍은 배우분이고 약간 연기 천재시죠, 이분. 조재즈 노래 유명하던데 한번 불러봐. 조재즈가 뭐야? 그거지. 조재즈? 그게 뭐요? 저 노래요. 노래는 그냥 저는 노래 담당이요. 저 스스로 노래 담당으로 생각합니다. 아, 모르시나요? 뭐예요? 이거 맞아요? 모르시나요? 모르겠어요. 자, 우선은 이거 소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케이. 우선 이거부터 소개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정신병동에 끌려오는 남자가 있는데요. 바로 이 남자 이름이 맥 머핀이라는 사나이였습니다. 맥 머핀은요, 원래는 교도소에 있었는데요. 무려 폭행 싸움죄로 5번이나 걸려가지고 교도소에 있다가 교도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너무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네네 맞아요. 내용을 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너무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맥 머피는 정신병동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는 남에게 시비도 잘 걸고 굉장히 불만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정신병동의 최고 박사님은 그가 교도소가 아닌 정신병동에 있고 싶어 해서 일부러 말썽을 일으켜서 우리 병동에서 정신 이상자라는 감정을 받기 위해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사님은 그를 보고 그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 정신병동에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환자들은 보통 삼삼오오 앉아서 카드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간호사, 렐치드라는 간호사가 이 병동의 대빵 변호사였어요. 그녀의 말만 따라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하거나 하는 시간들을 보내며 굉장히 무료한 일상들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맥 머핀은 당분간 이 병동에서 간호사 이 병동에서 간호사 간호사입니다. 레치드
레치드라는 간호사가 있는데 그녀와 그녀의 레치드라는 간호사가 있는데 그녀의 통제하에 함께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있었어요. 어쨌든 맥머피는 이곳에서 당분간 지내기로 합니다. 이제 여기는 하딩이라는 환자도 있었고요. 하딩은 조금 살짝 강강약약인 그런 환자였어요. 처음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딩이라는 환자도 있었고요. 체스윅이라는 조금 이렇게 급발진하는 환자도 있었어요. 급발진하는 환자도 있었고, 이 태버라고 하딩이라는 환자가 체스윅 그 네이버에 보면은 그 등장인물 보여요. 그 태버라는 그 미국인 그 태버라는 하딩의 라이벌인 환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빌리라는 굉장히 말더듬이 환자도 있었고, 또 귀머거리라고 소문이 난 남들보다 등치도 2배이고 키도 2배로 큰 추장이 또 있었죠. 어쨌든 각기가 다른 다른 환자들이 모여서 이 병동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환자들은 레취드라는 간호사가 이제 다 그들을 모아요. 그리고 맨날 우리 하딩 씨는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물어보는데요. 간호사가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하고 싶지는 않지만 간호사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결국 이 환자들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원하지 않아도 털어놔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하딩 씨의 문제는요, 외부에 있을 때, 그러니까 병동에 들어오기 전에 아내를 너무 의심을 많이 했어요. 얼만큼 의심을 많이 했냐면은 혹시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녀를 쫓아다니고 집착하기까지 했죠. 결국 그래서 질투가 나서 정신병동에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레치드라는 간호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레치드라는 간호사는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간호사는 맞았어요. 그러나 환자들에게 좋은 간호사냐? 그건 사실 거리가 좀 멀었어요. 레치드는 본인만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환자들의 마음을 잘 어루어 만져 준다든지 아니면 환자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간호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본인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약간의 그 통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환자들을 못 견뎌하는 성격도 있었습니다. 하딩이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영화 장르는 드라마, 자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유. 자유에 관한 이야기. 힘들지? 이거지. 스샷이나 동영상 없습니다. 그 저작권 때문에.
스샷은 몇 개 찍어 놓긴 했는데 많이 쓰진 못하고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게 자유에 관한 이야기이고 등장인물을 쓸 수 있다고요? 그냥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긴 한데 그것들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등장인물들은 우선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예, 네, 알겠습니까? 자,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딩이 이러한 고민들을 털어놓았을 때 비강님 어서오세요. 네이버에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인물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자, 어쨌든 간에 예. 왜냐면은 제가 그거를 옆에다가 뭘 띄워놓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들을 보여드리게 되면 띄워놓은 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띄워놓은 걸 못 보면은 또 이게 잘 설명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네이버에 있다라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호사 레취드라는 간호사가 있는데요. 이 간호사가 예, 제 옆에서 뭘 보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멀티 모니터인데 멀티 모니터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다른 걸 띄우기가 좀 애매합니다. 순서 때문에 스샷 몇 개 찍어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고 흐름을 따라서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진짜 한번 쭉 설명을 그냥 쭉 해볼게요.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어쨌든 레치드는 이런 하딩처럼 자기의 외부에서 있었던 병동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을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대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를 다그치고 오히려 그를 막 벽으로 밀어붙이기까지 했어요. 물론 그녀가 하딩 환자에게 화를 내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그녀의 말에는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죠. 맥머피는 이 정신병동이 조금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해? 중요해. 아줌마입니다. 예. 한편 맥머피는 이 병동에서 다른 환자들하고도 정말 많이 친해지는데요. 여기에 환자들이 굉장히 좀 특이한 환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맥머피를 환자들이 또 많이 좋아해요. 맥머피가 약간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도 하는 데다가 좀 이렇게 혼자서 우두커니 서 있었던 귀머거리 인디언 추장이라고 불리우는 남들보다 키가 배는 큰 사람이 있었거든요. 덩치도 배는 컸어요. 맥머피는 이 추장에게
다가가서 말도 걸어오고, 이 추장은 사람들하고 평소에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들은 당연하게도 저 추장이라는 자는 귀머거리에다가 말도 못하는 벙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레짐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맥머피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어도 맥머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에게 가서 농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환자들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이 맥머피라는 사람이 아예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냐? 그건 좀 아니었어요. 사실 그가 폭행을 5번이나 저지르고 교도소에 갔다가 이 정신병동에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좀 이렇게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래서 환자들 몇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카드놀이를 하는데 또 이 카드놀이에 돈이나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담배 계피를 걸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몽땅 먹어버리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당연히 간호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신성한 정신병동 안에서 맥머피가 나타나서 환자들이 도박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원래 담배 계피를 이렇게 잘 배분해서 다시 보급받는 날까지 나눠서 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담배를 부족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어쨌든 그 맥머피는 그런 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맥머피가 너무 거슬렸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음악 소리였는데요. 이 정신병동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늘 흘러나왔어요. 근데 이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꽤 소리가 시끄러웠거든요. 이젠 영화 장면 띄워놓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래도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띄워놓기는 띄워놓는데 정말 스샷 조금 이런 식으로 띄워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번에 저작권 경고가 한번 들어왔었어가지고 그래서 조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임명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장면 띄워놓는 거 안 되면 섹시어 캠 띄워놓으면 안 되나요? 여기 있잖아요. 어디? 여기 있잖아. 날 봐. 탱구님도 어서오세요. 망다니님도 어서오세요. 거기다가 류이아님도 어서오세요. 역분성님도 어서오세요. 거기다가 맥머피는요. 이 정신병동에서 주는 약이 있었는데 이 약이 너무 못 믿어온 거예요. 도대체 이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뭘로 만들어진 건지 이 약을 먹으면 본인에게 뭐가 좋은 건지 하나도 정보가 없었습니다. 맥머피 다른 환자들은 고군분투 그 약을 먹는데요. 근데 맥머피는 이 약을 먹는 척하고 다 뱉어가지고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죠. 반면 환자들은 저 대빵 간호사 레취드가 정말 힘이 세다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맥머피는요. 걱정하지 말아라. 저 간호사? 내가 일주일 안에 저 간호사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 거다라고 신신당부를 해버려요. 근데
사실 이게 정신병동 안에서 그것도 간호사를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어렵잖아요. 환자들은 그가 허풍을 떠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다지 큰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근데 이 맥머피가요, 계속 점점 간호사의 신기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토론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또 토론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때 맥머피가 손을 들고 제가 건의할 게 있는데요 라고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레치드는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맥머피가 저는요 오늘부터 월드시리즈 야구 시합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이 딱 개막이거든요. 교도소 안에서도 월드시리즈 야구는 틀어주는데 혹시 틀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간호사는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왜냐면 이 환자들도 지금까지 간호사들이 만들어 놓은, 박사들이 만들어 온 이 일상적인 룰이 있었는데 이 룰을 깨고 TV를 틀어달라니 이건 간호사의 이 권위가 무너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었죠. 간호사는 결국 이 다수결로 정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호사는 야구 시리즈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손을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거 내가 들까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딱 2명만 손을 들어요. 총 맥머피를 까지 해가지고 총 3명만 손을 들어가지고 이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야구 시리즈는 볼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다들 이 야구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다들 막 이렇게 서로 눈만 떼구르르 구르면서 아 손을 들까? 근데 손을 들면은 간호사가 나중에 본인을 싫어하지 않을까? 괜히 또 상황이 좀 어렵게 흘러가지는 않을까? 불편한 상황들이 있진 않을까? 뭐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해서 결국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맥머피는요. 그렇다면 우선은 다들 다수결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한 수 접고 잠시 이 문제를 나중에 한 번 더 건의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한 거죠, 처음에는. 하지만 맥머피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우선 야구 경기를 TV로 보는 거는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맥머피가 이제 밤에 그 환자들을 몇 명 모아놓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야구를 TV로 보진 못하지만 나는 좀 더 과감하게 시내로 나가서 야구 구경을 할 거야. 나는 꼭 야구 구경을 내 눈앞에서 보고야 말 거야. 이제 환자들은 야 이거 어떻게 보러 가냐? 라고 의문의 눈으로 그를 쳐다보는데요. 이때 맥머피가 욕실 같은 데 보면은 엄청 큰 그 사람 손으로는 못 드는 바로 이게 스샷이 있긴 한데 이거 보이시나요? 잠깐. 이게 지금 조금만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 물도 나오고 하는 그 샤워 시설 같은 그 되게 큰 벽돌로 만들어진 물이 나오는 샤워 시설 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근데 이거를 번쩍 들어가지고 문을 부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커서 이거를 잘 던지면은 벽이 부서질 수 있었어. 그럼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우선 맥머피는 있는 힘껏 저것을 번쩍 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맥머피가 아무래도
막 체격이 좋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다들 보는 앞에서 있는 힘껏 그걸 들었는데 안 들려요. 끝도 안 해요. 그걸 보고 있었던 환자들은 그래 뭐 그러면 그렇지 라는 실망하는 눈빛으로 맥머핀을 보는데요. 맥머핀이 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나는 신호는 해봤잖아. 난 노력은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3, 3, 5.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맥머핀은 시도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환자들은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오히려 그 바깥 세상이 무서워서 도망쳐온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죠. 난 했어. 해봤다고. 한편 다음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날 또 다음 해가 떴어요. 이제 또 환자들이 335 모여가지고 레치드의 통제하에 토론 시간을 열게 되는데요. 뭐 이 토론 시간은 그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 아픔에 대해서 발표 같은 걸 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있었지만 아닌 환자들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심각한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보통 맥머피와 크게 어울리지 않았고, 왜냐면 진짜 거의 막 오늘 밥 먹었어? 이러면은 여기 새가 날아다닌다 이 정도로 대화가 안 되는 환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은 잘 어울려 놀지는 못했고, 몇몇의 환자들이 아까 모여 있었던 몇몇의 친한 환자들이 있었죠.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한마디로 정신병동의 맥머피라는 말썽꾸러기 환자가 들어오면서 무료하고 일상적이었던 정신병동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이야기, 그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너무 자, 어쨌든 간에,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 됐습니다. 다음 날. 이제 다음 날이 돼가지고 이제 환자들이 또 335 모여가지고 본인들이 아팠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빌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빌리는 이 곳에 있는 환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는데 한 가지 말을 너무 많이 더듬는 친구였어요. 이 말 더듬는 거가 또 그에게는 약점이었거든요. 빌리는 레치드가 병동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너의 고민을 털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또 하고 싶지 않았던 얘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뭐 여자를 만났고 여자에게 결혼을 얘기하고 싶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빌리가 영 내켜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체스 위기라는 환자가 있었어요. 이 체스 위기라는 환자가 손을 번쩍 들고는 빌리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빌리의 마음을 존중해서 그가 말하는 걸 하지 않게 해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건 간호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내 말을 잘 들었던 나의 환자들이 조금씩 나에게 반기를 드는 행동이었죠.
거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맥머피는요, 계속 이 레치드라는 간호사를 긁어대요. 이때 그 체스윅이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체스윅이 그리고 말입니다. 혹시 저번에 우리가 야구에 대해서 다수결로 손을 들고서 이제 야구를 볼지 안 볼지 정했는데 그거는 어제였고 오늘은 또 오늘의 야구가 생방송 되니 오늘 또 다수결로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간호사한테 제의를 하는데요. 간호사는 절대 안 된다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환자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그래요. 오늘은 또 새로운 야구가 열릴 테니 오늘은 또 오늘의 새로운 해가 떴으니 우리 다시 한번 투표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죠. 한 명 한 명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드는데요. 무려 총 9명이 손을 들고는 야구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병동에는 18명의 사람이 있었죠. 18명의 사람 중에서는 정말 이 투표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과반수였어요. 아예 그 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요. 식물인간인 사람도 있었고, 그냥 진짜 그 아픈 사람, 저기 새 날아다닌다 이러면서 말이 절대 통하지 않는 환자도 있었고, 정말 많은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는 게 또 얼마나 어려워요. 식물인간.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없는, 거의 이렇게 잠만 자는 환자도 있었고. 맥머피는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간호사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간호사는 투표는 끝났다면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맥머피가 결국 그 9명 외에 다른 환자들한테 가서 설득을 해보는데 여기에는 귀머거리 인디언 추장도 있었죠. 뇌사상태. 뇌사상태. 이 추장 친구에게 가서 설득을 해보는데요. 추장이 처음에는 이렇게 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하지? 그러고 막 허공을 보는데 맥머피가 역시 추장도 잘 말이 안 통하는구나 하고 뒤를 돌아보는 바로 그때 추장이 손을 슬며시 올립니다. 그래서 총 10표가 된 거죠. 그러나 간호사는 맥머피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호사는 안 된다고, 이미 투표는 끝났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맥머피가 너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정당하게 이제 투표를 했고 간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10명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이상해요. 하지만 맥머피는 여기서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이 병동의 환자였기 때문에 간호사가 안 된다고 하면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간호사를 화나게 만들 수는 있었죠. 맥머피는 꺼져있는 TV 앞으로 뚜벅뚜벅 다가갑니다. 그리고 TV 앞에서 마치 야구가 보이는 것처럼 자기 입으로 막 그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환자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는데요. 저기 1번 타자가 공을 넣었습니다. 2번 타자가 지금 열정적으로 달려갑니다. 3번 타자가 골을 넣었습니다. 자, 1대 0인데요. 이러면서 꺼진 TV를 보고 마음대로 그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구 상황에 대해서. 간호사는 화가 나가지고 그만하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맥머피는 절대로 그만둘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귀엽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프닝 같은 거였어요. 맥머피라는 자가 지금까지 병동에서 했던 이러한 작은 말썽들은 레치드 입장에서도 그냥 뭐 이렇게 건너 갈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맥머피가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이 맥머피라는 자는요, 굉장히 말썽꾸러기처럼 보이는데 이 말썽꾸러기라는 거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남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 그가 모두가 모여서 농구를 하는 그 시간대에 슬쩍 철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동이 켜져 있는 버스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바로 여기였는데요. 이 버스를 훔쳐가지고 자기 친한 환자들을 다 태워가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뒤늦게 그 감독해주는 간호사들이 보고서 막 쫓아가는데 이미 버스는 지나서 이제 병동을 지나가고 저기 멀리 멀어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말 오랜만에 환자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세상 밖을 쳐다보게 돼요. 맥머피 덕분에. 심지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맥머피는 이왕 나온 거 우리 좀 멋진 걸 해봐야 되잖아요. 이 자유를 좀 더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 하나를 훔치기로 결정하는데요. 이렇게 바다에 가면은 요트 같은 게 많이 선박되어 있잖아요. 그 요트 하나를 훔쳐가지고 바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환자들에게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환자들은요, 이렇게나 큰 물고기도 손수 잡게 돼요. 이게 환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또 추억이 됩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맥머피는 사실 여자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드디어 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친한 여자를 불러서 또 이 요트에서 또 뜨거운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 환자들이 그거를 가만히 두지 않고요. 맥머피가 여자랑 잠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챈 다음에 그 방을 몰래 보는 바람에 결국 맥머피는 여자랑 이렇게 마음 놓고 잘 수는 없었죠. 그렇게 바다를 한번 돌고서 다시 돌아온 맥머피는요, 그 배 주인이 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배를 탄 자들이 쭉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해가지고 정신병동에서 간호사들과 박사들도 환자들이 탈출했으니까 잡으려고 그 배 선박 근처에서 대기를 타고 있다가 이들이 안전하게 배를 정박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다시 병동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잠깐의 자유를 누리고 다시 병원에 갇히게 된 거죠. 처음에 제가
그 박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박사님은 이 맥머피를 생각했을 때, 아, 이 자식 지금 거짓말 치는구나. 우리 병동에서 지내고 싶어서, 교도소 가기 싫어서 거짓말을 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박사는 그 생각이 좀 변했어요. 이제 교도소 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맥머핀에 대해서 물어볼 때 박사는요, 그가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조금 아픈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를 다시 교도소에 보내야 될 것 같냐고 이제 물어보는데요. 이때 누구보다 맥머피를 싫어하는 간호사 레취드가 그를 위해서라도 여기에 맥머피를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를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정신병동에 두는 것이 우리가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편 맥머피는 지금 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나누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이제 맥머피는 사실 이 돌아가는 현상 같은 걸 잘 몰라가지고 본인이 이 정신병동에서 68일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정신병동에서 맥머피를 풀어주었을 때 이야기고요. 네. 만약 이 정신병동에서 맥머피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냥 계속 영원히 이 병동에 구금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맥머피는 다른 남자 간호사한테 본인이 이 병동을 68일이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 간호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으면서 너 지금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내보낼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일러두는데요. 그제서야 맥머피는 내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한 걸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그날 또다시 토론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제 맥머피가 조금 마음적으로 많이 상해 있는 시간이잖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알게 되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맥머피가 우리 모두 이렇게 자유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곳에 있는 환자들 대부분이요. 맥머피와는 전혀 상황이 달랐어요. 이 환자들은 끌려온 게 아니고 그리고 강제로 갇혀 있는 게 아니고 환자들은 모두 자기 자의로 이 병원에 구금되어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맥머피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맥머피는 다른 환자들에게 일침을 날립니다. 이 병동 안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곳에도 불평만 하면서 이 병실을 뛰쳐나갈 자신도 없냐? 너희들 모두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절대 너희들은 미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에게 처음으로 맥머피가 너희들은 미친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알려준 거였죠. 이례적이게도 교도소에서 온 폭행죄가 5번이나 있는 남자한테서요. 그 사람은 아무래도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긴 하겠죠. 한편
이 체스윅이라는 아까 말했던 그 조금 급발진하는 환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환자가 여기서 말을 덧붙여가지고 그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담배 보급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호사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담배 배급은 당신들이 노름을 해가지고 담배로 그래서 보급이 중지가 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노름의 판은 맥머피가 짰고요.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담배 계피를 머피에게 잃기도 했죠. 하지만 체스윅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맥머피가 오면서 환자들 모두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간호사 말이라면은 다 네, 알겠습니다 했던 환자들이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체스윅은 본인은 어린애가 아니라면서 나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데요. 결국 체스윅이 거기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환자가 날뛰니까 이제 남자 간호사들이 달려와가지고 체스윅을 어떻게든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몸싸움이 있어요. 맥머피는 그가 원하는 게 담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간호사실에 들어가서 담배 한 보루를 꺼내서 건네주는데요. 근데 보니까 이 남자 간호사들이 담배만 건네주면은 체스윅이 가만히 안정을 찾을 건데 너무 그를 험하게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맥머피는 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국 남자 간호사와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옆에서 보고 있었던 인디언 추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힘이 되게 셌어요. 근데 인디언 추장 그분이 맥머피를 좋아했거든요. 이 친구 되게 호감이다. 친구로서 되게 좋아했어요. 이 추장 환자 역시 힘이 세니까 이 맥머피를 도와서 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일로 그들은 큰 치료를 받게 됩니다. 2층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전기 고문이라고 할까요? 이게 되게 좀 그 전기 고문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문을 받기 직전, 고문이 아니지 전기 치료지, 고문이는 아닌데 그냥 좀 약간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려나? 전기 치료, 전기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마블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문이 아니고 치료 같은 거죠. 그런가? 치료를 가장한 고문인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치료를 받기 전에 체스윅은 이 치료를 일바로 받았어요. 가장 첫 번째로 받았고 그 다음 순서인 맥머피 그리고 추장 환자가 자기 대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때 맥머피가 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맛있는 과일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과일껌을 건네주면서 추장 환자에게 먹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추장 환자가 지금까지 귀머거리에 벙어리인 줄 알았는데 고마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맥머피가 너 말할 수 있어? 너 들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말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냥 말을 안 했던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맥무비가 너무 기뻐하면서 너 진짜 여기에 있는 간호사들과 박사들에게 한 방 먹였구나. 너 진짜 대단하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병원을 탈출해 볼래? 우리 같이 손잡고 이 병원 나가서 자유를 누려볼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장 환자는 처음에 그건 좀 너무 내가 아직 용기도 없고 괜찮을까? 그게 너는 할 수 있는데 왠지 나는 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맥머피는 추장 환자에게 너 나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등치도 좋고 너가 못할 게 뭐 있어? 라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죠. 그의 말은 추장 환자에게 엄청 큰 용기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정기 치료를 받은 이제 맥머피가 병실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근데 병실로 돌아왔는데 맥머피가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동공이 막 여기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머피를 보고 있었던 친환 환자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맥머피 정신 나갔다 치료 받았더니 정신 나갔다 하면서 맥머피를 걱정스레 쳐다보고 있는데 아주 다행히 그가 장난을 친 거였어요. 그는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는데 일부러 자기 친구들 골려주려고 일부러 정신이 나간 척 연기를 했었던 거고 친구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 깜짝 놀랐지? 이거 내가 그냥 서프라이즈 너희들을 위해서 장난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장난이란 거를 깨달았던 환자들은 맥머피가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는 거 그 자체로 너무 기뻐하죠. 그가 없는 병실은 무료하고 재미없었으니까요. 한편 맥머피는 드디어 탈출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맥머피는 여기서 68일만 견디면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이곳에서 내가 탈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정신병동에 영원히 갇혀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 거죠. 그래서 자기의 친한 여사친 둘을 부르는데요. 여기서 한 명과는 썸을 타는 관계였고 한 명은 그 친구가 이제 그냥 두루두루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둘 다 예쁜 여성이었는데요. 이제 이 둘을 부르게 되고요. 이 둘에게 그 술하고 뭐 먹을 것 좀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은 그냥 온통 까만 날이었어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밤중이었는데요. 보통 이 정신병동을 보면은 이게 막 환자들을 감시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경비원분. 네, 경비원 분이 이제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그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맥머피는 그날 그 정신병동에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들과 그 경비원과 함께 놀게끔 시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이 경비원은 본인이 그 여자들과 같이 논 이상 사실 이 여자들과 놀았다는 걸 간호사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맥머피에게 동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술수죠. 그러니까 이 경비원의 입을 딱 여자로 막아버린 거였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맥머피가 가지고 있었던 담배 그리고 여자들이 조금 가지고 온 뭐 술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약들 이런 것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긴 했습니다. 맥머피는 그 동료들에게도 이제 그 여자들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는데요. 이 여자가 뭐 내 친구들이고 너 이런 거 즐겨봤어? 이때 맥머피가 굉장히 대단한 건 사실 지금 탈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 1초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빨리 창문을 열고 탈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여기 있는 환자들에게 좋은 추억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에게 술도 건네주고 음악도 틀고 노래도 들려주고 정말 광란의 파티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빌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그 말 더듬이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병동에 놀러 온 여자 중에 한 명을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랑 너무 잘 되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는 거죠. 빌리는 우선 내가 좋아하는 맥머피가 탈출을 한다고 하니까 맥머피에게 가서 너무 즐거웠고 그동안 너는 정말 탈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맥머피가 또 눈치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딱 보니까 빌리가 저 여자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그러면은 저 여자를 꼬셔서 한번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빌리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빌리가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어서 맥머피가 같이 탈출을 하자고 해도 여자랑 같이 자라고 해도 난 그럴 수 없어. 다음에 할게. 다음에 내가 용기를 가졌을 때 언제가 좋을까? 주말에 할까? 그래. 그때 내가 쉬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볼게. 그러면서 맨날 차일피일 미루는 친구였어요. 이때 맥머피가 빌리에게 또 한마디 하죠. 너 지금 바빠? 할 일 있어? 너 지금 바쁜 거 아니고 너 충분히 뭐든 할 수 있잖아. 라고 일침을 날리게 되는데요. 그 말에 빌리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용기를 조금만 내면은 그녀와 잘 수 있는 거예요. 빌리는 결국 용기를 내서 그녀와 자기로 합니다. 그래서 둘은 몰래 그 문이 닫히는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간호사실이었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잠을 자게 되고요. 맥머피는 빌리와 그리고 맥머피는 여자들이랑 같이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한 명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을 기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맥머피는 지금 탈출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도 자기 친구의 이런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기다려주기로 합니다. 그들이 잠을 자고 나올 때까지 본인은 그 창문 밖에 앉아서 그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났어요. 그리고 강란의 파티를 열었던 모든 사람들이 오랜만에 또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하다 보니까 모두 잠에 들고 말았죠. 다음날 잠에서 일어났는데요. 눈앞에는 엄청 화가 난 간호사 레치드가 서 있었습니다. 레치드는 출근을 했는데 보니까 그냥 병동이 완전 난리법석인 거예요. 거기다가 안 봐도 뻔하죠. 이 모든 일을 벌인 자는 당연히 맥머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화가 난 간호사는 간호실 문도 열어봤는데 거기에는 빨개 벗고 있는 빌리와 그리고 빌리 옆에서 마찬가지로 빨개 벗고 있는 웬 젊은 여자가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간호사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잠에서 깬 빌리가 후다다다 옷을 입으면서 간호사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리가 레치드 간호사를 무서워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빌리가 굉장히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를 되게 무서워하는 아들이었거든요. 엄마 친구가 바로 레치드였어요.
엄마 친구가 레치드 간호사였고 엄마에게까지 이 일이 들어갈까봐 본인의 이런 실수가 엄마의 귀에까지 들려와서 또 굉장히 혼날까봐 빌리는 그때부터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피스님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빌리는 이 모든 탓을 맥머피에게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빌리는 이거 예, 화이팅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거 다 맥머피가 꾸민 일이고 자기 잘못이 아니다. 정말 미안하다. 이거 다 맥머피 때문에 그런 거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맥머피 탓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게 다 맥머피 탓이라고 지금 하는 거죠?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모든 화살들이 맥머피에게 돌려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맥머피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창문을 열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 멀리서 한 간호사의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맥머피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서 그 비명 지르는 간호사의 소리에 따라서 간호사실로 들어가는데 빌리가 그 유리 같은 걸로 목을 그어서 자살을 한 거죠. 사실 이제 빌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친구를 팔았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간호사의 압박, 그리고 엄마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이 모든 것이 한데 모여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아마 자살 시도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리치드 간호사가 빌리가 이렇게 눈앞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데 물론 그녀도 당황했겠죠. 이 레치드 간호사가 그 빌리가 피를 흘리고 있는 방문을 닫으면서 우리는 다시 일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환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일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맥머피는 빌리를 저렇게 만든 건 레치드인데 레치드가 지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 쌓였던 이 화남, 분노가 뒤섞이면서 그녀의 목을 졸라버려요. 그리고 그녀를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게 사실은 다른 간호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제지되었고 결국 그는 탈출하지 못하고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그가 받았던 수술이 정확히 어떤 수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한동안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친한 환자들은 여러 가지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그가 탈출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2층에 감금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중 추장 환자가 제일 맥머피의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그는 만약에 맥머피라면은 그래 도망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한밤중이 됐어요. 간호사들의 손에 이끌려 누가 터벅터벅 병동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게 되는데요. 추장이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그리워했던 나의 친구 맥머피였어요. 추장은 속으로 그래 당신이 나를 두고 혼자도 도망갈 리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당장 맥머피의 침실로 이동해서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다고 우리 당장 오늘이라도 도망을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맥머피가
동공이 이상한 거예요. 평소였으면은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 너 되게 용감해졌다. 야, 우리 자유를 찾아서 오늘 도망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친구인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가 옛날에 이런 장난을 한 번 친 적이 있었잖아요. 추장은 혹시 그가 장난을 치는 게 아닐까 하고 다시 그를 깨워보지만요. 이번엔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맥머피는 바보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추장은 맥머피를 만나서 도망칠 수 있는 용기가 태산처럼 높아져 있었는데 그래서 당장 도망을 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내 눈앞에 있었던 내가 존경하는 내 친구가 나에게 이 마음을 갖게 해주었던 내 친구가 이런 모습으로 침을 흘리고 동공이 풀려있는 마치 산 송장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추장은 그를 두고 병실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장은 결국 맥머피를 본인의 손으로 죽이는 결정을 하게 돼요. 베개 하나를 집어서 그 맥머피 얼굴에 갖다 대고 맥머피는 그렇게 추장의 손에 죽게 되죠. 추장이 그때 생각했던 건 맥머피가 예전에 활력을 잃고 이렇게 산 송장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그를 위해서도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추장은 이거 아시죠? 예전에 그 맥머피가 자기 나가서 야구 볼 거라고 하면서 그 욕실에 있었던 엄청 큰 이걸 뭐라고 하지? 이게 씻는 도구? 뭐 하여튼 이게 벽돌로 되어 있는 이거 씻는 기구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걸로 창문 부실 거라고 샤워기? 얘기했었는데 사실 너무 무거워서 들지도 못했잖아요. 이때 추장이 맥머피가 들지 못했었던 그 샤워기를 번쩍 들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던져서 창문을 깨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는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되지요.